단 5분, 아니 3분이면 CPU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무료로. 안녕하세요, 김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비용이나 시간 투자 없이 CPU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버클럭이나 어려운 작업 없이 클릭 2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AMD CPU 유저분들을 위한 내용이긴 해요. 최근 AMD CPU에 칩셋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컴퓨터 2대를 AMD CPU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혹은 포맷을 할 때 칩셋 드라이버를 한번 깔고 나서는 칩셋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기다리거나 수시로 업데이트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8월 25일자로 최신으로 나온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성능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서는 5% 미만의 성능이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칩셋 드라이버의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과 업데이트 전과 후의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과연 실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내 컴퓨터가 어떤 버전을 설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윈도우 왼쪽 하단에 돋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AMD를 검색하면 이미 설치한 칩셋 드라이버가 나오게 되는데, 클릭하면 현재 드라이버의 버전까지 나옵니다. 만약 이 버전이 최신 버전보다 낫다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은 AMD를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 그건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를 안 한 거니까 바로 설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구글에서 AMD 칩셋 드라이버라고 검색한 뒤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목록에서 칩셋,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AM4를 선택하고 자신이 쓰는 메인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B450 보드를 쓰고 있으니까 B450을 누르고 윈도우 10을 클릭하면 가장 최상단에 칩셋 드라이버가 뜨죠. 출시일자 8월 25일인지 확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업데이트 완료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실제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벤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칩셋 드라이버 버전별 차이값과 같은 가격대의 인텔 CPU와의 차이까지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칩셋 드라이버는 작년 버전인 2021년 10월 9버전과 2022년 8월 최신 버전을 비교해봤고, CPU 가격이 대략 만원 내의 차이가 나는 같은 가격대의 인텔 12400F도 추가했어요. 테스트에 들어간 장비는 다음과 같고요, CPU와 메인보드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롤입니다. FHD 해상도 기준 롤은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좋은 프레임을 뽑아주고 있어서 업데이트 전과 후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렉이 걸리는 구간을 측정한 1% 로우와 0.1% 로우 프레임은 약간 달랐습니다. 190.2프레임에서 194.4프레임으로 4프레임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고요, 0.1 로우 프레임도 비슷한 차이를 보여줘서 평균 2.28% 정도의 프레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인텔 CPU인 12400F와의 차이를 보면 인텔은 평균 프레임이나 1% 로우 프레임은 5600X 대비 10프레임 정도 떨어지고, 0.1% 로우 프레임의 경우에는 업데이트한 5600X보다 약간 높거나 거의 같아서 종합적으로는 5600X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QHD 해상도로 가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업데이트에 따른 평균 프레임은 차이가 없었고, 역시 로우 프레임 구간에서 2% 이상 상승을 했고, 특히 QHD에서는 5600X의 최신 드라이버의 결과가 인텔과의 비교를 포함해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로스트아크입니다. 리플레이가 없는 게임의 특성상 영광의 벽 마지막 퀘스트를 기준으로 테스트했고요, FHD 기준 평균 프레임은 업데이트 전으로 1.92%의 상승이 있었지만 로우 프레임은 오차 범위 안에서의 값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QHD에서는 또 조금 다릅니다. 0.1% 로우 프레임이 1.9프레임 상승하면서 업데이트 전으로 3.5%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12400F의 로우 프레임에도 가깝게 따라가 주네요. 마지막으로는 배그입니다. FHD 기준 평균 프레임, 로우 프레임 모두 전체적으로 상승이 있었어요. 평균도 3.8프레임, 로우 1%는 6.2프레임이나 올랐고요, 로우 0.1%는 1.25프레임으로 작게는 1.7%에서 크게는 4.3%까지 올랐습니다. QHD에서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총 합해보면 평균 2%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업데이트 전후로 작게는 1%, 크게는 4.4%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그걸 전체 평균으로 치면 대략 2% 전후의 성능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평균 프레임의 변화보다는 대체로 로우 1%, 로우 0.1% 프레임의 변화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로우 프레임이니까 렉이 걸리는 구간, CPU 부하가 많이 걸리는 구간에서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니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때 굉장히 추가적인 비용을 들였거나 오버클럭을 위해서 시간을 들인 게 아니고 단순히 클릭 한두 번에 드라이버만 업데이트한 결과이기 때문에 투자한 시간 대비 결과는 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테스트에서는 인텔 CPU와 동일한 조건을 위해서 램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5600X는 램 오버클럭을 3600MHz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들어가죠, 국민 오버로.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더 위로 열려있다,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되실 때 칩셋 드라이버 업데이트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